2025년 5월, 지금 세계는 전쟁 직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보유국의 무력 충돌, 상황은 세계 3차 대전 직전까지 치달았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이 사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전장 속에서 험난한 지형과 전자 교란을 뚫고 제대로 작동한 무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줄줄이 불발. 오직 한국산 K9 자주포만이 전세를 뒤집었고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최근 서양의 한 군사 전문가가 들려준 충격적인 증언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30년간 국방 전략을 연구해온 이 남자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 그가 영국 국방부에서 밝힌 한국 무기의 실체와 그것이 가져온 인식의 변화. 그는 왜 평생을 바쳐 믿어온 서구 중심 군사 패러다임을 뒤집었을까요? 무엇이 이 고집불통 전문가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과연 그가 본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폴란드에서 온 한 여자의 증언, 노란 봉투 속 숨겨진 군사 기밀 문서, 그리고 한 오래된 회중시계에 담긴 의미,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세계가 놓치고 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공개합니다. 왜 강대국들은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군사 강국들을 놀라게 했는지.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리버 존슨입니다. 영국 국방부 전략 분석가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에 관한 한 영국 내에선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연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의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은 마치 이날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듯했죠. 국방부 전략 분석 회의실에 앉아 인도 파키스탄 무력 충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데이터 분석 자료가 놓여 있었죠. 이번 인도 파키스탄 충돌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로버트 해밀턴이 말했어요. 창가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은발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인도가 이번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실전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죠.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요. 미국의 M109 자주포나 독일의 PG-2000에 견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전장에서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소리에 냉소를 담아 물었죠. 결국 기술적 완성도는 유럽과 미국 무기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의 화제거리일 뿐이죠. 하지만 제 동료 제임스 밀러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책상 위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실제 전투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인도 측에서 사용한 K9 자주포 신문이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을 상대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정보가 있어.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죠. 온몸에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기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숫자 게임일 뿐이야. 한국산 무기는 겨우 우리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해. 그것도 완벽하지 않은.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복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기술이라네. 올리버, 독자적인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고됐어.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 부근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영국과 미국, 독일의 기술력 외에 다른 국가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믿기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요. 어쨌든 인도가 밀릴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무기 체계도 전반적으로 파키스탄이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깟 한국 무기 하나로 전세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틀릴 리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테임즈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제 확신, 30년 가까이 쌓아온 군사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다음 회의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고서였죠. 이 보고서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다음 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갔죠. 제임스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했어요.
올리버, 빨리 와봐. 인도 파키스탄 전선에서 실시간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 모니터 화면에는 먼지 자욱한 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가 포격을 가하는 장면이었죠. 왼쪽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력한 포성이 영상에서 울려 퍼졌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뭐야? 저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야.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상대로 교전 중이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무기였죠. 영상에서는 K9 자주포가 발사하고 15초도 안 돼요. 다시 포탄을 장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로버트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올리버,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닌 것 같아. 보고에 따르면 K9, 신문이 SH-15 36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로 입술을 추기려 했지만 긴장으로 목구멍까지 바싹 말라버린 느낌이었죠. 말도 안 돼. 수적 열쇠인데 어떡해. 제임스가 태블릿을 건네며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K9의 발사 속도가 놀라워. 15초 내에 3발, 분당 최대 68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그리고 40km 사거리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돼. 수치를 확인하는 동안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국의 AS-90 자주포보다 뛰어난 성능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30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슈트 앤 스쿠트 능력을 봐. 로버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K9 자주포가 신속하게 포격을 마치고 위치를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는 전술이었죠. 그런데 그 속도와 기동성이 놀라웠어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위치 변경도 못하고 한국산 K9의 정밀 타격을 받았어. 제임스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영상 속에서 K9 자주포의 포탄이 적 진지를 명중시켰고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뒤로 물러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니, 이게 한국 무기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오래된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 왕실 납품업체에서 만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물건이었죠. 갑자기 그 만년필이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요. 올리버,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로버트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어요. 어제의 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깟 한국 무기 하나로 전세가 바뀔 리가 없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이제는 얼마나 오만하게 들리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데이터를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믿어온 세계관이 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무게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과거에 갇힌 사고방식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전략회의실에 앉아 K9 자주포의 기술력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런던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마치 제 머릿속의 혼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열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제 앞에는 K9 자주포의 성능 분석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치를 짚으며 영국 무기와 비교해봤어요. 숨이 막힐 듯한 결과였죠.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올리버, 아직도 분석 중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내민 커피잔을 받아들었죠. 영국 왕실 문장이 새겨진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과시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산 K9이 독일의 PG-2000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아. 제임스는 의자에 앉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거기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 가성비로 보면 오히려 우위야.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마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쓴 진실 같았죠.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가 이렇게 무력했던 이유가 있었군. 분석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K9은 수동 방열 방식인 SH-15와 달리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슈트 앤 스쿠트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지. 발사 후 30초 안에 위치 변경이 가능하니 테이블 위 태블릿에는 실전 영상이 재생 중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적의 SH-15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야. 목구멍이 메이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자체 기술을 개발한 거야.
문득 제 서랍 속에 있는 할아버지의 회중시계가 생각났어요. 영국 제국의 힘을 상징하던 물건이었죠. 그것이 이제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간과했던 걸까? 제임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너무 유럽과 미국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 창밖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로버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리버, UN 글로벌 군사안보 포럼에서 우리 측 대표로 발표해야 해.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영국의 공식 입장을 준비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어떻게 내 오만한 판단을 인정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알겠습니다. 억지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제임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어때?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 정도였다니 무시할 수 없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국 왕실 문장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받는 느낌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요? UN 글로벌 군사안보 포럼이 열리는 제네바 컨퍼런스 홀에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천장과 고풍스러운 장식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호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발표 10분 전이었죠. 준비는 됐나, 올리버? 로버트가 다가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천천히 가라앉는 배처럼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어. 특히 폴란드의 안드레아 코발스키도 왔다더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드레아 코발스키는 K9 자주포를 실전에서 경험한 전문가였죠. 제 목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연단에 오르자 청중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펼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첫 장은 인도 파키스탄 충돌에서의 무기 성능 비교였죠. 이번 충돌에서 우리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으로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죠. 청중석에서 안드레아 코발스키가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뱃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강대국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드레아 코발스키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씨,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제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목구멍이 바짝 마른 느낌이었죠. K9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혹한기 테스트에서요.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죠. 안드레아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군사 기술을 복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청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중시계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죠. 더 말씀드리자면 안드레아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 군에서 미국산 자주포보다 더 신뢰받고 있습니다. 존슨 씨,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물론 폴란드의 경험은 존중합니다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K9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인상적이죠. 손에 쥔 발표 자료가 살짝 구겨졌어요. 마치 제 오만함도 함께 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존 메가더 교수가 일어섰어요. 존슨 씨,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청중들의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발표는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죠.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갑자기 구식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 대체 뭐가 강하다는 거지? 순간 제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 없이 버틸 수나 있을까? 안드레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존슨 씨, 그런 오만함이 바로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연단 위에서 저는 마치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발표 자료를 접으며 마지막 말을 간신히 꺼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호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에 매달린 제 오만함의 무게처럼요. UN 포럼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면을 구긴 채 런던으로 돌아와 하버드 대학의 존 메가더 교수가 진행하는 특별 강의에 참석했어요. 육중한 오크나무 문을 열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렸죠. 시계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오늘은 한국 방위산업과 민간 기술의 융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가더 교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미국의 M109 자주포 비교 자료가 떴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국의 K9 자주포는 현재 성능 면에서 미국의 M109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열 속도와 정확도에서요.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메가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술 자료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미국과 영국도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을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 준비 중이라니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속삭였어요. 한국이 드론 전투 시스템도 개발했다던데요.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죠. 메가더 교수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드론 전투 시스템은 이미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AI 표적 식별 능력이 특히 인상적이죠. 제 호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제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올리버 존슨 씨, UN 포럼에서 뵌 것 같은데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를 인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가일수록요.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을 따갑게 비췄습니다. 마치 현실을 직시하라는 신호 같았죠. 한국의 방위산업은 삼성, 현대, LG 같은 민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강점이죠. 회중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영국 제국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며 주셨던 물건이었죠. 그때는 당연했던 자부심이 이제는 오만으로 느껴졌어요. 강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뺨을 때렸어요.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복잡했어요. 한국은 진짜로 강대국들과 겨룰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제 옷은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중시계를 꺼내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이 시계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었죠. 30년간 굳게 믿어온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즉흥적인 모임이 형성됐습니다. 런던 시내의 작은 펍으로 향했죠. 비에 젖은 외투를 벗으며 메가더 교수와 폴란드에서 온 안드레아 코발스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모인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존슨 씨가 왔군요. 우리는 한국의 방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었어요. 메가더 교수의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조여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술잔이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회의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올리버,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뛰어난 건 단순한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드레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인들의 국방의식이에요. 안드레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건 한국 대학생들의 군사훈련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유사시 대비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한쪽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성인 남성이 의무 군복무를 마칩니다. 기술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과 개선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바로 반영되죠.
안드레아의 말에 제 손이 저절로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계의 차가운 금속 느낌이 제 손바닥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거군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항상 실전을 상정하고 무기를 개발합니다. 분단 국가의 특수성 때문이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시계의 유리면을 쓸어내렸죠. 저는 한국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력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정신이었군요. 안드레아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우리가 가장 놀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과 그들이 가진 책임감이었죠. 제 뺨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걷히는 느낌이었죠.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에요. 메가더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나라의 정신, 역사, 문화가 녹아있는 결정체죠.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웨이터에게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펍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회중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할아버지가 주셨을 때는 제국의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군사 준비 태세도 우수하다고요? 확인하듯 물었어요. 안드레아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평가절하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의지였던 겁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K9 자주포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한 나라의 의지와 정신이 깃든 결정체로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죠.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민 정신의 문제군요. 깊은 깨달음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깥의 비가 그치고 희미한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마치 제 마음속 어둠도 함께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회중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영국 국방부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무기 도입 검토 회의 자료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죠.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결정적인 회의였으니까요.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손에 쥔 보고서에는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죠. 올리버, 오늘 준비는 됐나? 로버트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목에서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완벽하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테이블 주위에는 영국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자, 시작하지요.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존슨 씨,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회중시계의 무게가 호주머니에서 느껴졌어요. 영국군의 전략적 방위력 향상을 위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로버트가 눈살을 찌푸렸죠. 그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올리버, 자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를 무시하지 않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제 견해가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K9 자주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성비 최강입니다. 발사 속도, 정확도, 기동성 면에서 우리의 AS90을 능가합니다. 한 장성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국산이라고. 영국의 자존심은 어쩌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제 모습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문득 인도파키스탄 전선에서 K9 자주포가 활약하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실전 능력을 봐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K9는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이미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더구나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NATO 회원국들도 도입했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한국 기술은 결국 미국과 유럽 기술의 복제품이 아닌가?
재무팀장이 반박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M109를 능가하며 가격은 독일의 PG-1000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동료 여러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동안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계는 영국 제국의 상징이었죠. 이 시계처럼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정의 눈빛이었죠. 진짜 강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오만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의 깨달음이 주는 해방감은 그보다 컸습니다.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수많은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K9 자주포 도입 관련 최종 점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가슴이 설레는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한국까지 참 먼 여정이네요. 옆자리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거리만큼이나 제 인식의 변화도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하나디펜스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졌죠. 다음 날 아침, 창원에 위치한 하나디펜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생산 라인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탄생 현장이었죠.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존슨 씨, 박지훈 개발 책임자가 안내했어요. 오늘은 K9 자주포의 실제 발사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산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시험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K9 자주포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용이 대단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K9 자주포입니다. 박지훈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시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귀마개를 착용하고 준비했습니다. 순간 강렬한 포성과 함께 K9 자주포가 발사됐어요. 대지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15초 내에 3발,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9 자주포가 연이어 발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 나라의 의지와 기술력의 결정체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발사 후 K9는 순식간에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슈트 앤 스쿠트, 능력이 실전처럼 구현되는 모습이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박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기술은 실전에서 입증됩니다. K9는 이미 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벽에는 K9 자주포의 개발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헌신이 느껴지는 사진들이었어요. 회중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닌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어요. 손가락으로 유리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박지훈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변화를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노트북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해야겠다고요.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제게 겸손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강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오래된 편견도 함께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